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성모병원에 있는 최익준이라고 합니다. 어, 첫 번째 라이브 케이스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맡은 케이스는 저희 인천성모병원에서 했던 케이스이고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이동재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동재 교수님의 케이스 소개 한번 듣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성모병원 이동재입니다. 케이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는 69세 남자 환자고 운동 시 발생하는 호흡곤란, 주소로 외래 통하여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외래에서 시행한 이키제는 AFib 관찰되고 있었고 크레아틴이 이니셜에서 1.4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고혈압 외에는 특이 기저 질환은 모른다고 하고 지내고 있던 상태였고 이번에서 시행한 에코상에서는 RCD1에서 이스케믹이 보이면서 이젝션이 34%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상에서는 AP 그리고 V4, 5, 6톤 ST 디프레션 소견 관찰되고 있었고 말디카이노메갈리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CAG 시행하였고 LCS 쪽으로 CTO 소견 그리고 LAD 좀비 프록시말부터 미디까지 스테노시스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크라들berg에서도 그렇고 스와이더 뷰에서도 그 쪽으로 CTO 소견 보이고 있었고 이쪽에서 보실 때는 이제 혹시 말이 정확하게 어디 쪽으로부터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일단 LED 쪽에 이제 병변까지 확인됐습니다. 반대쪽으로 RCA를 찍었었는데 RCA도 브리칭 콜라테랄 보이는 프록시멀 미드 쪽에 CTO 소견이 함께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이 환자가 크레아틴이 높은 상태이고 아직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밸리에이션이 안 된 상태여서 일단 LAD PCI를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일단은 가이딩도 걸고 다 했기 때문에 LCS에 대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일단 들어갔었습니다. 당시 프렌치 XB 3.5에 현 블랙도 시작해갖고 가야 세컨드까지 시행했는데 CDO 길이도 생각보다 짧다고 생각해서 안테그레이드로 쉽게 뚫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이어링이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고 그래서 계속 실패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조영제를 많이 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중단 후에 LAD 쪽에만 이제 PCI를 하고 환자는 이제 그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당시에는 케이스를 맞췄던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그 후에 이제 계속 신장내 거도 같이 팔로우하면서 이제 결국 ESRD를 진행해서 HD는 시작한 상태로 현재 AV 피스툴라 OP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인 10월에 그 피스툴라 쪽에 블리딩과 보스 풋페인을 통해서 응급실 통해서 입원을 하였고 당시 양쪽 풋에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즈에 대해서 일단 인터벤션 시행하기 위해서 입원하였고 다리 쪽 인터벤션이 시행 후에 CTO 리트라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자 당시 JCT 스코어는 3점으로 확인을 하였었고 일단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CTO에서 그 캡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아이브스를 볼 수 있는 와이어링 하는 곳이 적절할지 정확하게 어디 늘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콜라테럴도 이렇게 충분히 이용할 만한 게 레트로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CTO도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로 베이스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두 번째 CTO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파워포인트 한번.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요. 사실은 네. 크레아틴이 1.4가 몇 개월 만에 그 ESRD로 진행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블루토 콜레스테롤 엠볼레이즈 해가지고 샤워링 되면서 양쪽
키드니에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보다도 양쪽 그 키드니에도 샤워링 되면서 ESRD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블루토 콜레스테롤 엠볼라에 의해서 급격하게 AKI 되면서 ESRD로 급격하게 진행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크레아틴 레벨을 1.49였죠 처음에. 네, 그러면 AGFR이 적어도 한 30에서 40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뭐 거의 한 10 이하로 아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데 갑자기 생겼습니다. 환자가. 아니 그 보스 일리아계 이쪽에 막혔는 걸 확인했나요? 그 전에는 확인된지는 않았었고요. 예, 그 환자가 발이 색깔이 컬러 체인지가 온 게 내원하기 한 일주일 전이 안 됐을 때 발 컬러 체인지가 오면서 통증이 있으면서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시 딜레이드 사실 이게 조영제를 쓰고 나면 딜레이드 엠볼리즘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긴 4개월째 내원한 거라서 요번에 온 거는 처음 시술하고 나서 요번에 내원한 거는 4개월이 됐고요. 사실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주요 증상은 한 2개월 전부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2개월 전부터 ESRD로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네. 그게 내추럴 코스와 언유절하게 그래서 그게 그 신장내과하고 뭐 상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레피들리하게 프로그레션 했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발목이 보스 이스키미아잖아요. 아무리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도 이스키 갑자기 진행한다 해도 네네. 보스로 오는 거는 굉장히 드물다고 네네. 생각하고 처음에 왔던 발 쪽에 왔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클리니컬하게는 어큐트 이미스케미아로 왔던 환자입니다. 네네. 아마 그 아orta에 있던 여러 가지 플락이나 이런 게 아마 디스탈 엠볼리제이션 되면서 생겼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O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 얘기는 뭐 이 정도서 하죠. 네. CTO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4개월 전에 CTO 하트 페일리어로 4개월 전에는 하트 페일리어로 내놨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젝션 인프랙션이 34%였고 베잘 인피리어 월에 AK이네이지아가 있어서 엔지오를 했었고 그때 LAD에는 시그미턴트 스테노시스가 있고 RCA와 서컴플렉스가 모두 CTO였던 더블 CTO였던 환자였고 서컴플렉스가 워낙 그 도미넌트했던 환자라서 서컴플렉스를 먼저 시도를 했다가 페일하고 LAD만 시술하고 끝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퇴원 이후에 키드니 펑션이 나빠지면서 투석을 한두 달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었던 환자고 AV 션트 수술을 막 하고 나서 퇴원을 했던 환자인데 그쪽에 블리딩이 계속되고 지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응급실로 내원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봤더니 마침 발도 한 며칠 전부터 발이 아프다 그러면서 발에 칼라 챌린지도 있고 해서 저희 파트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원했을 때 에코에서는 팔로업 에코에서는 이젝션 프레셔는 56%, 베잘 인피리어 월 에케나제는 계속 지속됐던 환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환자는 전혀 체스트 페인이 없었던 환자고 디스미아도 다 호전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 서컴플렉스와 RCA는 CTO 병변을 꼭 이제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지 여러 선생님들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서컴플렉스와 RCA 더블 CTO 병변에서 해야 되면 어느 병변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둘 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은 워낙에 서컴플렉스 도미넌트하니까 서컴플렉스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서컴플렉스 CTO를 먼저 한번 페일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 뭐 이걸 첫 번째 실패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한 번 실패했던 환자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CT 엔지오를 먼저 진행을 하였고 코로나 CT 엔지오상 보시면은 이 서컴플렉스 병변이 그렇게 짧아 보이지도 않고 칼슘도 많아 보이지가 않아서 또 방향 자체가 그렇게 앵글이 굉장히 급해 보이지 않고 그대로만 내려오면 될 것 같다는 이제 CT 상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케이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앞에서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도 보여주셨지만은 요 끝에
프록시마 캡이 굉장히 블런트하게 생겨서 이 캡을 찾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RCA는 보시면은 병변의 길이는 서컴플렉스가 훨씬 길지만은 길고 그다음에 중간에 칼시피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동반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서컴플렉스 도미넌트했던 환자였기 때문에 RCA보다는 저는 서컴플렉스를 먼저 시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영상 뭐 지금까지 한번 보시고 최 선생님 뭐 CTO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서커 먼저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CTO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크가 도미넌트하지만 CT에서 보는 RCA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몇 가지 질문 주신 거 보면 서크를 다시 리트라이얼 하는 거는 서크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도미넌시를 건드리는 거는 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 CTO를 어프로치할 때 이게 월모션이 장애가 있는 곳을 어프로치 할 건지 좀 나누어 가지고 두 번째는 베스를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테리토리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세 번째는 CTO 하더라도 이게 콜라테럴 발달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눠서 한번 말씀 한번 주실 수 있는 거. 저는 월모션은 연자가 베잘 인피리어월 쪽에 에이크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도 RCA보다는 서컴플렉스를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술의 뭐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 있어서도 CT만 봤을 때는 훨씬 RCA보다는 서컴플렉스가 조금 더 물론 이제 프록시마 캡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길이라든지 칼슘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서컴플렉스가 훨씬 더 좀 더 쉬워 보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이 콜라테랄의 여부는 지금 다시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서컴플렉스는 마찬가지로 뭐 RCA도 마찬가지지만 브리징 콜라테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레트로그레이드 콜라테랄은 RCA 쪽으로는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서컴플렉스로는 레트로그레이드 콜라테랄보다는 이 브리징 콜라테랄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이 RCA로는 레트로그레이드 접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서컴플렉스로 우선은 안티그레이드 어프로치를 먼저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AP 코달 뷰에서 보시면은 이 앵글이 겹쳐서 그런데 조금 돌려서 보시면은 아리오 코달에서 돌려서 보시면은 이쪽에 약간 캡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서컴플렉스에서 조금 캡 같은 게 조금 보이고 있어서 사실 저와 이동재 선생님은 요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먼저 와이어링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해봤더니 다시 CT 되게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파워포인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프록시말에 캡이 약간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캡이 아니라 아일랜드처럼 약간 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여기 CT에서도 보시면은 보니까 실제로 와이어링을 했을 때 서컴플렉스에 그 와이어링 했을 때 아까 프록시말 캡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쪽으로 와이어링이 전혀 가지가 않고 그 앞에서만 계속 와이어가 말리면서 도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여서 참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동영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어프로치는 라이트 페모랄로 8프렌치 XB 3.5로 가이딩을 먼저 걸었고요. 바이레터럴은 사실은 서컴플렉스만 하는 데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바이레터럴은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바이레터럴 할 때는 한쪽은 페모랄하고 한쪽은 라디알을 주로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이 환자는 또 투더거를 하는 환자라서 하게 되면은 보스 페모랄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뭐 펑처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서컴플렉스에서는 굳이 바이라테럴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8프렌치 한쪽만 넣고 먼저 코르세어 마이크로 카테터에다가 제가 워크호스를 많이 쓰고 있는 필드 FC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필드 FC로 와이어링을 좀 시도를 해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캡이라고 보였던 부분을 계속 타겟을 해서 와이어링을 계속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는 않아서 이제 가이아 세컨드로 와이어를 바꾸고 다시 한번 타겟을 그쪽으로 잡고 와이어링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저 가야 세컨드라고요? 네네. 가야가 이 라이브 비디오로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넘기겠습니다. XTA로도 다시 한번 사실은 그 마이크로 채널이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XT보다는 가이아로 먼저 타겟을 해서 그 프록시멀 캡을 뚫고 들어가면서 와이어링을 타겟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되질 않아서 아까 보였던 그 프록시멀 캡 고개 팁이 그쪽으로 잘 XT를 와이어링하면 또 될까 싶어서 XTA를 이용해서 또 와이어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 인티멀 어프로치가 계속 됐고 가야 서드까지 시도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와이어링이 이제 서브 인티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쯤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가야 서드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브 인티마로 계속 빠지고 있어서 뭐 가야 세컨드도 그렇고 서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처음에 프록시멀 캡을 들어갈 때 이 보통 가야를 이게 쉐이핑을 안 하고 와이어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록시멀 캡에서 와이어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잘 캡을 뚫지를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잘 못해서요. 그 다음으로 와이어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이아 서드까지만 보통 쓰고 콘퀘스트 프로라든지 미라클까지 와이어를 웬만하면 하고 싶지가 않아서 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 캡만 뚫으면 뭔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콘퀘스트 프로 12g짜리를 사용해서 진행을 이렇게 했었고요. 계속해서 와이어는 이런 식으로 서브 인티마로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은 여기까지는 트루에 있는 것 같지만 끝이 혈관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지금 계속 싱글 와이어로만 계속 하고 있는 네네네.
그 엔트리가 정확하게 트루맨이 많다, 엔트리가 포인트가 맞다 그러면 한 뭐 가해 지금 타임에는 파렐 와이어 테크닉이나 이런 걸로 네네 맞습니다. 가야 될 네. 것 같은데 엔트리 포인트는 정확하게 지금 뭐 잡은 거죠? 포인트는. 처음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이제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어프로치를 저희가 안 했던 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파랄렐 와이어 테크닉을 하지 않았던 점, 두 번째가 이제 제 두 가지가 아마 제일 큰 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요 엔지오그래피를 보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요 시점이 가야 서드까지 쓰고는 저와 이동주 교수 둘이서 엔지오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가야 서드까지 쓰고는 안 돼서 엔지오를 거의 한 10분 동안 다시 리뷰를 하고 다시 찍어보고 다시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약간 캡이 약간 있어 보이거든요. 약간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여기만을 지금 노리면서 들어갔었는데 이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하기에 와이어를 어디다 놓고 해야 될지를 좀 애매했고 첫 번째는 이제 아이부스를 넣을 만한 데가 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캡이 뒤쪽에 더 있기 때문에 아이부스를 사이드 브랜치에 넣는다고 해도 이 캡을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고 이제 또 아이부스가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뭐 또 오퍼레이터로서 두려움이 좀 있어서 일단 꺼내지를 못하고 계속 요 캡만 노리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속 같은 방법으로만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계속 결국에는 컨퀘스트 프로 그다음에 미라클 12g, 12까지 다 써봤는데도 했는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와이어가 서브 인테리어만 진행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서컴플렉스는 두 번째 역시 페일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서 계속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RC는 또 CTO였기 때문에 코라테라를 볼 수가 없었고 LED나 뭐 다른 또 코라테라 채널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또 엔지오를 리뷰를 해야 하는데 서컴플렉스로는 도저히 코라테라 어프로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워낙 이 브릿징 코라테라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고 이 뒤에서 오는 에피카델 채널이 하나 있긴 했는데 일로도 뭐 접근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서컴플렉스는 더 다른 옵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시술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여기까지가 한 2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주 교수님과 상의를 하고 지금 이게 미라클 와이어로 계속 이렇게 와이어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더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시술을 더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RCA로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있고요. RCA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RCA는 마찬가지로 8프렌치 AL1을 꺼냈고 똑같이 이제 코세어 마이크로 카테타의 필드 FC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브릿징 콜라테랄로 연결이 돼 있고 뒤쪽에 이제 그 RV 브랜치와 RCA 디스탈 쪽으로 바이퍼케이션 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다 CTO였습니다. FC로 먼저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필드 여기서는 이 카시피케이션을 타겟을 해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코레세어에다가 필터 XT-A로 바꾼 다음에 필터 XT-A로 와이어링을 진행을 했고 필터 XT-A로 생각보다 쉽게 와이어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요 바이퍼케이션 부분까지는 잘 넘어갔고요. 여기서 또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RCA 디지털 쪽으로는 와이어가 넘어가질 않고 계속 RV 브랜치로만 이 그 와이어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RV 브랜치로만 와이어가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게 계속 RV 브랜치로만 가고요. 이게 RCA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RCA 쪽으로는 와이어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다시 RCA 쪽으로 이제 트라이를 했는데 마이크로 카테터는 요 프락시말 캡부터 더 이상 콜세어는 더 진입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XTA를 계속 RV 브랜치는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와이어로 바꾸지 않고 XTA로만 계속 RCA 쪽을 타겟팅해서 와이어링을 시도를 해봤는데 RV 브랜치는 어쨌든 트루루면은 잘 넘어갔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다시 빼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계속 RCA 쪽으로만 다시 타겟팅을 했습니다. 근데 디지털에서 아마 서브인티마 어프로치가 되면서 계속 와이어가 말리고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서 이때쯤이 거의 시술한 지가 한 3시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피로도가 굉장히 쌓였을 때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RV 브랜치로는 와이어링이 쉽게 잘 넘어가고 있고 RCA 쪽으로는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쪽으로만 스탠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카테터를 좀 사실 더 진입을 하고 싶었는데 트루루멘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마이크로 카테터 더 진입이 안 돼서 마이크로 카테터 못했고 그 지금 그 난토 테크닉으로 지금 와이어 끝이 트루인지 엔지오로 확인이 되나요? 엔지오로는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1.0 번론이 또 넘어가지 않아서 일단 가이드젤라 서포터에 1.0 번론을 하고 1.0 번론, 1.5 번론, 2.0 번론으로 단계를 해서 번론 엔저 플라티를 이제 진행을 했고 뒤에서 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와이어링이 넘어갔을 때 모양이 트루럼에서 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1.0 번론도 사실 잘 안 넘어가질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1.0 번론으로 계속 이제 번론을 하고 좀 진입하고 번론하고 진입하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찢어가면서 약간 번론을 했고 이후에 엔지오를 보시면은 이 미드 디스탈 쪽으로 이제 다이색이 많이 생겼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색이 생기면서 이제 헤마토마가 좀 생겼었고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스탈이 이게 트루루멘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까 엔지오를 확인했다면 트루인. 네네. 근데 아까 다이색이 너무 많이 생겨서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이보스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2.0 번론하고는 확인을 했는데요. 아이보스 이게 2.0, 1.5로 번론하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서 사실은 1.0 번론하다가 계속 가이딩이 빠지면서 가이딩이 빠진 적도 있고 해서 RC 할 때도 가이딩만 2번인가 빠져서 사실 와이어링을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사실 2.0까지 번론하고 나서 엔지오를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다이색이 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아이보스를 잠깐 보시면은 디스탈은 뭐 트루에 있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제일 그 이쪽에 보면 이제 다이색 플랩이 약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이보스로 트루루멘을 다 확인을 했고 다이색이 좀 있었지만은 뭐 크게 뭐 헤마토마가 심하지는 않고 아이보스 상에서는요. 이게 미드 부분에 아주 심했던 병변, CTO 병변이고 여기가 아마 거의
미드 프락시말 쪽에 심했던 병변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이버스 쪽 풀백에서 확인을 다 했고 스텐트는 2.5에 38mm랑 3.0에 33mm짜리 스텐트 두 개를 넣고 아이버스상에서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M&A 다 확보하고 마지막에 파이널 NC까지 다 하고 나서 아이버스상에서도 뭐 큰 문제 없은 걸 확인을 다 했고요.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RCA가 이렇게 나오는데 RCA 쪽으로는 더 이상 와이어링이 어려워서 더 시도를 더 못했고 RV 브랜치 쪽으로만 이렇게 스탠팅을 하고 시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술했던 건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아까 CTO 시술 많이 하시는 우리 김미열 스님께서는 CTO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하셨고 우리 최효석 선생님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케이스는 해야 되는 건가요? 말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이. 그게 그 아래요 뷰에서 보면은 RV 브랜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마지막에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게 RCA인가 잠깐 RC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도 했는데 와이어는 계속 RV 브랜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처음에는 브리칭 콜라ter이 많아서 뭐 입시 레터럴만 해도 충분했지만 이제 시술 중간에는 그 브리칭 콜라ter이 없어지고 이럴 때는 네. 뭐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랬으면 덜 인젝션을 사실 했어야 될 네네. 것 같고요. 폴스루멘이 있는 데다가 안테그리드로 인젝션을 하면 이게 계속 폴스루멘이 합창돼서 뭐 사실 아까 같이 그런 영상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가 두 가지 지적하면 그게 뭐 마지막에는 또 RCA 같은데 우리가 AP 크레인이나 RCA RAO 뷰를 안 찍었을 잘 모르겠는데 RV 브랜치로 스텐트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RV가 그렇게 중요한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찬스를 살려놓는 게 난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도저히 안 돼. 두 번째는 RV 브랜치로 와이어링 됐으면 RV 브랜치하고 RCA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스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마이크로 카테터가 안 들어가면 풍선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앵커 볼론을 해가지고 마이크로를 넣는 방법이 있고 아까 콜쉘을 썼잖아요. 콜쉘도 좌측에 쓰던 걸 그래서 콜쉘을 빼고 카라벨을 써가지고 앵커하면 들어갈 찬스가 굉장히 높고 만약에 RV 브랜치가 들어가면 RV 브랜치를 약간 넓히면 RV 브랜치하고 RCA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와이어링을 리와이어링하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쪽에 부르니까 풍선을 너무 세게 보니까 이제 원래 네이티브 RCA가 날라가 그랬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그 마이크로 카테터가 안 들어가면 뭐든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토누스라든지 이런 카테터를 사용했으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앵커 볼론을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마이크로를 넣고 마이크로 와이어를 넣고 소프트 와이어를 그러면 익스체인지 가능하잖아요. 만약 마이크로가 진입하면 워크홀스 와이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빼내고 그 다음에 그 더블 루멘 카테터 같은 걸로 가지고 다시 진입해가지고 투로 RCA를 찾으면 조금 가능성이 찬스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니다. 저도 라이트 이제 몇 코너리는 가지 이제 굉장히 조금, 굵은 뱃살이거든요. 굵은데 네, 라이트 말씀- 코너리가 마지막에 어디서 떨어지느냐 이렇게 보면은 포스트 라테랄, 포스트 디센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포스트 라테랄, 포스트 디센딩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 큰 뱃살이냐 그걸 꼭 봐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가 크다고 그거를 막 그걸 열심히 CTO를 하면은
마지막에 그 라이트 코너링 컨두이트 베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착하는 LV 서플라이 테리토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먹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박근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RV는 스탠팅하는 베슬이 아니다. RV는 그거는 RV 월이 짧기 때문에 그 서플라이 자체가 그렇게 이스케미아 그 서플라이가 그게 더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될 게 RV를 스탠팅하다가 프로포 PD를 가는 거기 갖다 많이들 더 플로우를 차단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모양은 좋아졌지만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달성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RV 라이트 코너리는 베슬이 굵으니까 꼭 중요한 베슬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에 부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고려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게 큰 윤곽을 잡고 윤곽에서 들어가는 플랜을 잡는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큰 윤곽은 그렇습니다. 그 테크니컬 저희 이슈 측면에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질문 아까 누가 네, 저 말씀해도 될까요? 네 소속을 말씀드리고 네, 저희 대전성모병원 김대원입니다. 네. 그 우선 서크 CTO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딤핑된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한 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CT에서 보면 사실 칼슘은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앵글 말고 혹시 다른 앵글 쪽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지 그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처음에 와이어를 선택했을 때 첫 번째 와이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이동재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하고 이제 가이아 세컨드를 이제 쓰면서 이제 그거를 폴스 트랙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거기서부터 한 게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처음에 뭐 이제 필더 XTA나 XT 요런 계열을 썼으면 좀 더 인트라 루미널 트래킹을 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폴스 트랙을 했을 때 이후에 그 패럴렐 와이어나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서 요새는 이제 그 저희 병원도 이제 사스케 들어왔는데 사스케 같은 요런 듀얼 루멘도 사실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패럴렐 해도 괜찮고 와이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또 패럴렐 와이어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CA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저는 사실 그 바이레터럴 뷰가 처음부터 바로 찍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미징상으로는 이제 그 유니레터럴하게도 잘 보이긴 했지만 이제 뒤쪽 디지털 RCA 그 바이퍼케이션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잘 보이게 하려면 바이레터럴 뷰를 꼭 처음에 이게 확인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B 브랜치 쪽으로 이제 넘기고 나서 저도 이제 박헌식 교수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게 그거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가 안 넘어갔을 때 그쪽 부분만 사실 이제 스몰 벌루닝을 하고 거기를 이제 벌룬을 다시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넘기는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그쪽을 이제 다시 스몰 벌룬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듀얼 루멘 카테터로 다시 바꾸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그 프로퍼 RCA 쪽으로 이제 다시 와이어링하는 그거를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그게 있고요. 아니면 아이비스 가이디드로 RB 쪽에다가 넣어놓고 그 아이비스 가이디드로 엔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레트로그레이드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이제 하는 것을 그 어프로치 해보면 어땠을까? 김대훈 네, 선생님. 좀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또 있으니까 하여튼 최익준 선생님 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